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 첫날 일제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면제 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고 대법에서도 상고하는 판단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쁘고 이래가지고 업무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아닌데 한번 검토해보려고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적 인사라며 대법원장 선출이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균용 후보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일까요?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아는 정도라고 했지만 작년에는 답이 좀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게 잘 아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겁니까? 친한 겁니까? 제하고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되어 있죠 지금?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 일본 관련 발언들도 논란입니다. 일제 영향으로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됐다.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자가 대전 고등법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문화재 보호라는 개념이 일제시대에 도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화재 보존이 일본 관리 덕분이라거나 일본 국민의 우수성을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19세기의 역사인식으로 되돌아가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반대했습니다. 이 후보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재판 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범죄 사실이 47개나 됩니다. 4년 7개월의 재판 끝에 검찰은 지난 금요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검찰이 먼지털이식 행태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판결들을 질질 끌고 있는 지금 사법부는 독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트레이트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물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각종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대법원이 숙고 끝에 선고한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